이번에는 요양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양급여는 뭐냐? 치료비입니다. 치료비. 치료 다쳐서 치료하는 치료비인데,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그 치료비가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그 병원에 지급되는 게 원칙인데, 이제 때에 따라서 그 본인에게 지급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떤 경우냐 하면은, 최초에 산재가 당했는데, 재해를 당했는데 산재 처리를 하지 못했어요. 뭐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내가 다 부담해 줄 테니까 산재 처리하지 말고 일반 처리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, 또 어떤 관계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이건 산재가 안 되는 값이다 이래서 본인이 그냥 의료보험 처리했을 수도 있고, 이런 경우에 이제 본인이 계속 부담을 했겠죠. 그러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산재가 된다 하고, 뭐 전 사업자에 다 산재 된다는데 우리 사업자는 산재 가입 안 해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산재더라. 이런 경우에 이제 본인이 부담했든지 사업주가 부담했을 텐데,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요양비 청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? 이걸 보면 그 요양비 청구 양식이 있습니다. 요양비 청구서라고 있는데, 양식을 그 병원 업무과나 인터넷 그 사이트에서 그 세부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기에 회사 확인을 받고 본인 도장 찍고 이제 관할 그 본인이 요양받고 있는 의료기관 병원에 가서 소견을 받으셔야 됩니다. 소견을 받고요. 소견을 받고 나서 그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진료비 내역서가 있습니다. 병원에는 진료비 내역서와 영수증, 본인이 납부했으니까 영수증 받았겠죠. 영수증을 같이 발부받아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고요. 이것을 치료비를 사업주가 부담을 했다.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급돼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이제 사업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 보험급여 수령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면 그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거고요. 문제는 이종 요양비인데, 이종 요양비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산재가 안 되는 줄 알고 의료보험 처리했단 말입니다. 의료보험 처리하면은 우리가 의료보험으로 하게 되면 혜택을 보는 거죠. 10,000원 일반으로 한다면은 10,000원 나가야 될 치료비를 3,000원만 냈다든지, 그럼 나머지는 7,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부분에서는 부당이득입니다. 7,000원에 대해서는. 그러면 근로자들 하는 이야기가, 아니 내가 치료받았는데 무슨 부당이득이냐,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다고.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,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하지만 엄밀하게 법률적으로는 산재 환자나 교통사고 환자, 그리고 뭐 폭행에 의해서 다친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산재를 당한 사람은 어떤 산재법에 정한 그 요양비를 받아야 되는 거고, 뭐 폭행은 이제 본인에게, 가해자에게 그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, 그리고 교통사고는 뭐 교통사고 가해자 내지는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회사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. 근데 산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의료보험 처리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공단에 대한 부당이득을 우리가 그 취한 거기 때문에 이걸 돌려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 보니까 계산해보니 한 700만 원 나왔더라. 그래서 돈도 없고 재해도 당하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700만 원 어디서 구해오느냐? 걱정 안 하셔도 된다. 이제 그 위임장을 써서 그 의료 관할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걸 수령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곧바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그걸 그 지급해주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본인 부담분 있죠?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본인 부담분 중에서 비급여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. 비급여. 특히 이제 그 큰 병원, 대학병원급에서 치료받을 때 비급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. 근데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현행법으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 산재법에는 치료비 일체라고 그 정해져 있는데, 이게 이제 그 의료보험 수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하는 부분이 일부 발생할 수 있는데,
이 부분은 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빨리 시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. 또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가 있죠. 출장 갔어요. 업무 때문에 외근을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타고 갔다. 어쨌든 간에 뭐 차 사고가 났다.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뭐 교통사고 처리니까 일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거냐, 산재로 처리해야 되느냐, 이건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교통사고 당한 그 자동차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다 받고 나서 이거 또 산재서 또 받을 수 있네? 이건 아니다. 이중 보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 원칙적으로.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어떤 것이겠는가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이럴 때는 교통사고 처리를 하든지 산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교통사고보다는 산재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. 업무상 재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보험회사 상대로 그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기 때문에 왜 좀 큰 불이익이야 생기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산재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일 처리를 하다 보면은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부담한 부분에서 좀 억울하더라도 그 손해 보는 경우도 있더라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양급여를 청구하게 됩니다. 다음에는 이제 이것도 역시 그 요양급여의 일부분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간병료와 간병급여 청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